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증시부터 해외 증시, 원자재 시황까지 쭉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일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규입니다. 네, 2024년도 드디어 세 번째 오늘 투자일이 진행되고 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지수들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오히려 천천히 침착하게, 그리고 투자 스쿨을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국내 증시부터 해외 증시까지, 또 특히나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 짚어주고 계신데요. 김선규 전문가님이 어떤 전문가님이신지 소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오늘 일단 제가 나오고자 하는 것은, 첫째, 늘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투자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여러 시장의 투자 상품을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오늘 3일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투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이 양대 시장에 맞춰가지고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전에 알고 있던 단순한 기술적 투자, 이런 기술적인 기법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면은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되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투자를 통해서, 즉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를 통해 꾸준하게, 자, 꾸준한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적정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자,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금 보전,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이전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해징 기법, 즉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 손실이 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 또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단가 낮추기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해징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여기에 기업 가치 분석, 즉 기본적, 그다음에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 분석 세 가지를 통한 통합적인 기업 가치를 매겨서 이걸 통해서 소액으로 중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즉 이젠 스몰캡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내 증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까지도 이제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또 미국 증시와 또 중국 증시까지 쭉 봤을 때 강세 테마로 점쳐지는 네 가지 테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AI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또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가 있을 텐데, 관련된 테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는 저희가 비법 자료집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인데, 전문가님, 저희가 이 비법 자료집을 받으려면 노란 톡방에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중 몇 분 정도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10명에 대해서 선착순 10명만 제가 일단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여기 네. 보셨듯이 이제 단순하게 이런 따로 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이 섹터들이 하나로 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서 이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과연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AI 그리고 자동차, 전기까지 그 테마들에 대한 분석이 녹아있는 자료집인데요. 10분이라고 한다면 금방 이제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수량을
시장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많은 분들께서 제 노란톡방을 좋아해 주시고 여기를 많이 가입해 주신다면은 이거를 좀 늘려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네. 단 일단 지금은 10분만 우선 먼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렵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자료집인 만큼 선착순 10분께 오늘 이 자료집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이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오늘 이 비법 자료집 남겨주신 분들께 10분 선착순으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소개 들어봤고요. 오늘 시황도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증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많이 떨어졌죠. 장 초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10시 이후에 갑자기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렁에서 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이제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깊게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국내 지수를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코스피가 23.88포인트 즉 0.92% 떨어졌고 코스닥은 0.96%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훅 빠져가지고 시작했다가 거기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는 개인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를 기다렸었는데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코스피는 외국인만 아주 자금 330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은 현재 5,682억 원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거에 비해서 1월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은 다시금 5,233억 원 지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단 코스닥이군요. 코스닥부터 보실게요. 시가총액 먼저 보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린 헬스케어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종목들 두 개죠. 얘네들 둘이 지금 현재 보합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 에코프로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나마 이제 조금 선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서 에코프로와 LNF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제약바이오인 HLB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오히려 8% 이상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오전장에서 이렇게 왔는데 과연 오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 잡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어제 미국 증시가 연일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까지도 짚어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미국 시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황에 한 줄 하자면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자,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어요. 한마디로 12월 달에 됐을 때 너무 지나치게 AI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주들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그 상승세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무엇이 있었냐 정확히 이제 알죠? FOMC 의사록이 있었습니다. FOMC 미닛이 나왔죠. FOMC 미닛이 나왔죠. 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오케이, 우리는 더 이상은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 내릴지는 며느리도 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상당히 지금 쫙한 상황입니다. 원래 시장이 예상할 때는 3월이나 5월이면은 금리 인하, 한마디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이런 상당히 희망이 섞인 기대를 했었어요. 예, 보통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김치국물 마신다 그러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김치국물이 완전히 이제 엎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목표는 뭐냐? 기름값, 즉 유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느냐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가지고 3거래일 연속을 해가지고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더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약간의 하락 추세가 나오는 증모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조금 빛이 보이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샹하이 A하고 그 다음에 션전 A가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바닥을 잡고서는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미국 장의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자, 여기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자, 보이시죠? 네, 여기서 꺾어졌어요. 아주 여기는 3일 연속 꺾어졌고 여기도 3일 연속 꺾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봤을 때 나스닥이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어제의 낙폭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기술주에 들어가 있던 거품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반도체에 관련된 것도 빠지고 있다. 반도체도 역시 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럼 AI는 계속 올라간다며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 네. 현재 파운드리가 포화 상태. 생각보다 파운드리가 상당히 빡세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아주 고질적인 그런 그 수급에서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현실을 직시했죠. 그리고 또 FOMC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반도체하고 AI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이제 서서히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슈다. 그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반도체 지수는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여기 요 자리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즉 반도체 소부장과 그다음 반도체 즉 인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 3대장 소부장이죠. 소부장 3대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그 회사들이 이제 여기서는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즉 인텔하고 TSMC는 어느 정도 잡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미국장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녁에 과연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의 FOMC 의사록에 대한 그 물량을 소화를 해낼지 그래서 다시금 반등의 여지를 잡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중국 증시죠. 상하이 AB, 셴전 AB 이렇게 돼 있죠. 상하이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조금 이제 올라왔고 거기에 비해서 셴전은 조금 떨어졌죠. 셴전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렵지는 않은 자리. 자, AB로 갈라져 있는데 일단 A가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그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A 주식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셴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조업은 조금 올라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하이에 있는 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반등을 주려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이제 유가 같은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든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차트로서 확인을 해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해봤고요. 오늘 오전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도 분석해 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테마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의 오전장 테마 분석, 여기 내용을 보면 테마 한 줄. 자, 석유, 해운, 선박, 그리고 AI, 이 사두마차. 장 초반 오전장에서는 이 네 개의 그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또 그걸 가지고서 지금 장을 그래도 떨어졌던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줬던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섹터가 땡겨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시 이후에 다시금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후장에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종목들을 여기서 뽑았는데요. 첫째는 컴퍼니 K. 자, 이거 투자회사죠. 벤처 캐피탈 계열인데 특히 언어모델 솔라에 투자해가지고서는 했던 회사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투자가 주요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 다음에 HMM, 우리 하림지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 하림지주에 인수가 됐죠. 그랬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말고도 흥하해운이라든가 해운 자체적으로 자, 해운 자체가 앞으로
이번에 2024년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HMM은 적자 예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적자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친환경 선박, 즉 그린 세일링이라고 부르죠. 그린 세일링, 즉 쉽게 얘기해서 그 IMO 2020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저유황 벙커 CU부터 시작해가지고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가스 추진형 아니면은 심지어는 앞으로 이제 곧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소 연료 전지 추진형 이런 선박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그 HMM이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앞서 있는 그리고 한 발 앞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지금 대형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래도 장 초반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얘네들 메모리 회사죠. 근데 온디바이스 AI 제품 그중에서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 관련해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서 들어가는 메모리에 대한 인증을 지금 받은 업체입니다. 퀄컴하고 미디어텍하고 두 군데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증을 받은 게 얘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AI 제품들이 앞으로 수요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 제주반도체. 자, 퀄컴이라 그랬죠. 퀄컴, 큐컴. 네, 요게 이제 그 미국 티커로는 큐컴입니다. 자, 퀄컴은 지금 현재 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브로드컴하고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5G 와이파이를 지금 모뎀을 사실상 둘이서 쥐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AI에 대한 기술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AI 칩에 대한 개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또 다른 반도체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무선통신, 즉 무선통신 분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선통신 분야에서 특히 퀄컴하고 에브고, 즉 브로드컴, 아바고 여기하고 이제 두 개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뜰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보시죠. 컴퍼니 K 같은 경우 지금 아침 같은 경우에 최고점 23.73%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한번 이전에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언제였느냐? 이게 작년 7월, 8월 이때 한번 급등이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갔는데 현재 자 작년에죠. 12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쭉 올라갔던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특히 AI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매집도 상당히 있죠. 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분명 1월에 이 자리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컴퍼니 K 말씀드리고요. 다음 봅니다. 자, 다음으로 HMM. 자, 보시면은 이게 전고점 8.4, 자, 최고점 8.43%밖에 안 갔다 그러는데 이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4%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대형주가 지금 최고점 8.44%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제 여기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엄청난 양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있는 이 엄청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그 물량이 매집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주주들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한림도 그렇고 이제 HMM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HMM이 이렇게 올라오고 앞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즉 3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 자, 제주반도체 얘도 지금 아주 엄청나죠. 지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전에 있던 전고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3만 원대 넘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매집은 자 여기에 있는 매집들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보셨을 때 자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이렇게 몰려있던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던 이 구간에서 자 대략 1년 정도 횡보했죠. 자 횡보하고 난 다음에 이 1년에 2년이군요. 2년 정도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이었죠. 즉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AI 반도체라든가 특수 반도체 부분, 특히 메모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 횡보 기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과 그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반도체도 지금부터는 생각보다 상당히 잘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 4가지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각각의 종목들도 분석 차트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2024년을 이끌고 갈 테마들과 함께 섹터들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4가지의 섹터들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선착순 10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뒤에 자료집 원해요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반도체와 AI 그리고 전기차와 이런 앞으로의 화학 관련된 전기 테마들까지도 여러분들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이든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뒤에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신다면 무엇이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섹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장 섹터 바로 분석해 주시죠. 네.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그 속을 썩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2차 전지. 네. 제가 항상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그 2차 전지 오늘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들어오시고 노란톡에도 질문을 넣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 지금 SK온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제가 이걸 가져왔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하기 위해서 왔어요. 첫 번째, 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왔느냐, 바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 자,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모든 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자, NCM, NC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와 있는데, 자, 보면은 전해질, 음극, 분리막, 양극. 그런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하이니켈 양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하이니켈을 쓰고 있는데 보통 여기다가 이제 리튬이라든가 다른 걸 뭐 섞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 많은 분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여기 NCM이나 NCA 같은 배터리들은 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일단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전고체 배터리, 자, SSB라 그러죠. Solid State Battery가 이제 나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분리막이 사라져요. 여기서. 그래서 리튬 메탈 음극이 나오고, 그 다음 하이니켈 양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체, 요게 전고체가 돼서 얘가 바로 이제 분리막 플러스 전해질. 한마디로 얘가, 네. 분리막 플러스 전해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요거에 대해서 삼성 SDI가 파일럿 공장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고, 토요타는 이미 이걸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로 자기네 자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SK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미래형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미래 전고체 배터리. 자, 리튬 메탈 음극 들어가고 여기에 또 보호막이 하나 또 들어가요. 보호막,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 자,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솔리드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 이 고체 전해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니켈 양극을 붙인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체 전해질과 리튬 메탈, 즉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리튬하고 여기에 전해질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보호막을 깔아준다. 왜? 얘가 이제 충방전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여기에 있는 분자들이 아주 잘게 쪼개지면서 다시금 이제 결정을 만드는데, 이걸 뭐냐 하면 나뭇가지 모양 결정이라 그래서 보통 수지상 결정이라 그럽니다. 네. 수지상 결정이라 그래요. 자, 수지상 결정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걸 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이게 그 여기에 있는 분리막을 찢어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합선이 일어나서
배터리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불 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요렇게 해가지고 패키징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수지상 결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은 전고체하고 이 음극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보호막을 하나 넣어서 최대한 이것들이 이 리튬 메탈 음극이 여기에 대해서 수지상 결정을 만들지 않고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충방전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SK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전지에서 볼 사항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 때로는 자고 논쟁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네 개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요 네 가지는 결국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현재까지 여기에서 전고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파일럿 생산만 했고 그리고 상용화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3, 4년 혹은 그 이상 머나먼 길이에요. 그야말로 전고체 보통 SSB라 그럽니다. 저는. 네. SSB는 머나먼 길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앞으로 테마, 전기 2차 전지 테마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전고체 나온 거 있고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흐름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요거까지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자, 이번에 그래서 9월 하반기 정확히 얘기하면은 2024년도 9월 이후 자 9월에 어떻게 된 게 폐배터리 공장들이 죄다 준공이 몰려 있어요. 요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랬냐? 2차 전지 배터리는 폐배터리가 앞으로 9월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작년부터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일단 기대감이 왔다가 지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반등 들어온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2024년 하반기. 즉 7월부터 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미 대선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우리 트럼프가 지금 아직까지 후보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다가 해서 주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 50개 주에서 다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 분야 흔들거립니다. 그 순간부터 흔들거립니다. 제가 볼 때는 2분기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맞춰가지고 2차 전지 분야 한 번 더 위아래로 흔들흔들 할 것이다. 지금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 대선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났으면은 우리 2차 전지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 지원금 안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껏 우리가 투자해놨던 미국의 공장들이 갑자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요것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가운데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ESS 시장의 성장세 기대감 왜냐 신재생 에너지들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있는 소수력 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걸 만들려 그러면 결국은 ESS 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게 가정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업용, 빌딩용이 있고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외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더욱더 활성화된다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ESS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엮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부문이 엮이는 그 두 가지가 엮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전망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좋은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 나쁜 얘기 2개, 그 다음에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런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셨죠. 그랬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대치가 지금 꺼지는 가운데 있는데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 회복 이게 지금 특히나
중요한데 불분명. 단지 이게 뜬 데가 어디냐? 중국 말고는 뜬 데가 없어요. 중국 말고. 중국만 그나마 뜨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BYD보다 덜 팔았다. 자, 테슬라가 BYD보다 더 적어. 판매 대수가 더 적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나오고 나가지고 주가가 테슬라 쪽 빠졌습니다. 그리고 BYD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BYD가 상승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글로벌 전기차에서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거 내수거든요. BYD, 샤오펑, 그 다음에 니오 이런 것들 전부 다 했을 때 그 차들은 전부 다 중국 내수로 해가지고서는 로컬 지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전기차로서의 의미이지 이게 실제로 유의미하게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판매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는 글로벌 전기차 자체의 판매 회복은 지금 현재 불분명하다. 특히나 중요한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배터리가 LFP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LFP가 지금 한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LFP를 지금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서 늘리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블렌딩을 해가지고서 블렌딩 배터리라 그럽니다. 블렌딩. 네. 블렌딩 배터리인데 이거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미국 UAW의 자동차 노조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12월 달에 지난달에 뭐라 그랬냐면은 2차 전지 만드는 그 회사들은 전부 다 정부 자동차 노조에 가입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 이제 곧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가 자동차 테마로 엮일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도 되게 지금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게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미국에 공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물 배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고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자 어떤 것이 있느냐? 폐배터리의 순환 생태계. 자 9월부터 나오는 이 폐배터리 공장들이 지금부터 상용화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리사이클 같은 업체들도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이런 그 폐배터리 순환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했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생산을 시작했을 때 그럼 이것들이 어느 곳으로 판매가 되느냐? 자동차 공장으로 나가느냐, ESS 공장으로 나가느냐, 다른 데로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주요 종목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뭐 이런 것들 빼고요. 다 빼고 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크게 세 가지만 봤습니다. 첫 번째 DA 테크놀로지. 자,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주들의 전망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자세한 종목들까지 다뤄봤습니다.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인 분석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DA 테크놀로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음극재 배터리 장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롯데케미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그 스타트업인데 얘네들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여기서 그 롯데케미칼이 여러 가지로 화학 제품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 쪽에서 ESS 시장, 가정용 ESS 시장이 있어요. 자, 일본 그 ESS 이쪽 시장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지난달에 기사가 나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판권을 일본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번 1분기 즉 3월에서 4월 때가 됐을 때 롯데케미칼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되게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S 지금 현재 그 인터배터리죠. 작년 인터배터리에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움직였던 업체 중에 하나가 LS인데 LS가 이제는 지주회사이지만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구리라든가 동 그다음에 비철 금속으로 했던 것들에서 이제는 리튬이라든가 다른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쪽으로 해가지고서 2차 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들도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지금 우리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완전 바닥이죠. 자, 바닥으로 왔어요. 자, 여기 왔고 배당락까지 와가지고선 했는데 생각보다 네, 여기 봤으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매집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황.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아직까지 더 위로 올라갈, 즉, 만 원 이상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바닥을 잡았죠. 여기서. 여기 요 자리 바닥을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재밌는 구간인 게 매수 구간이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주껏 잘 매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LS. 지금 LS가 지금 상당히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서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LS는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다른 사업 부문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그동안에 있던 전선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업 부문 이외에도 지금 이 2차 전지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적을 뽑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강세 테마로 눈여겨볼 종목과 섹터들 2차 전지로 알아봤습니다. 2차 전지 역시나 2024년을 시작을 하면서 김성기 전문가님께서 강세 테마로 뽑아주신 테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포트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2차 전지 중에서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가장 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종목. 자, 2차 전지 히든 종목. 자, 보시면은 별 5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일단 힌트. 첫 번째 힌트. 소재 전문 기업. 자, 다음 두 번째, 요즘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수급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저점 테스트, 바닥에 와가지고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봤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씩 자, 분할 매수해 두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얘는 일단 2차 전지 소재이기도 하지만 또 장비 기업이기도 해요. 또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형 그룹사는 아니고 중소 그룹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하는 것들이 충전기하고 전력 제품을 또 내놓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가지고 가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들어봤고요. 자세한 이 종목의 이름과 함께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2차 전지를 비롯한 2024년도 강세 테마들에 대한 리포트들도 여러분들께 선착순 10분께만 진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이죠. 무엇이든 알려주규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를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질문창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오늘 강의 주제 바로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주규 어떤 주제를 알려주실까요? 알려주규 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자, 보통 우리 평균 단가 낮추기라 그러죠. 네, 평균 단가 낮추기라 그러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자, 퀴즈, 간단한 퀴즈 하나. 자, 평균 단가 낮추기,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뭐 물타기라는 말은 아는데요. 아, 네, 맞아요. 네. 물타기도 있는데. 자, 영어로는 뭘까요? 자, 평균은 영어로 뭐예요? 평균. 이 뭐죠? 스탠다드? 아, 그거는 표준이고. 표준이고요. 네, 알려주시죠. 자, 에버리지. 에버리지. 자, 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낮은 거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요. 에버리지 다운. average down. 네, averaging down 그럽니다. 그래서 네. 평균 단가 낮추기를 뭐라 그러냐? 보통 averaging down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배우셔야 돼요. averaging down이라 그럽니다.
자, 에버리징 다운을 평균 단가 낮추기.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앵커님 아까 전에 저 물타기라 그러셨죠? 네. 그럼 그 물타기는 영어로 뭐예요? 물타기, pouring water, 아, 자, mixing. 그것도 비슷하고. 자, 워터링. 네. 그냥 물을 타는 거니까 물 주는 거니까 워터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평균 단가 낮추기 에버리징 다운을 하는데 그냥 하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시장이 굉장히 흉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갭하락을 하고서는 밑으로 훅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런 상대의 패턴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정말로 바닥인데 저점인데 바닥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두 번도 아니고 3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의 단가를 낮춘다. 즉 내가 만 원에 100주를 샀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8,000원이 됐어.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됐냐? 자, 100만 원짜리가 80만 원이 됐으니까 2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돈이 있으면은 여기서 100주를 더 산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80만 원에 100주를 더 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9,000원에 200주가 되는 거죠. 9,000원에 200주를 만들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 이걸 가지고 에버리징 다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투자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넣고서는 확 넣었다 빠지는 것, 즉 집중 투자에 대한 너무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와장창 있는 돈을 전부 다 집어넣고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몰빵이라 그러죠. 근데 집중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너무 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걸 추매하려고 그러면 추매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남들한테 빌리러 가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무리를 해가지고서 갑자기 또 다른 데서 급전으로 아니면은 고이자를 가지고 빌려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다시 또 추매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정말로 확인해야 될 거 매수도 분할, 매도도 분할 전부 다 해서 최소한 3번, 많게는 20번까지 해가지고 많게 20번 이상 해가지고선 전부 다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떨어지는 칼날이라 그러죠. 네. 떨어지는데 어떤 추세가 가고 있어요. 추세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주. 자, 12월 달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자리. 대충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여기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쯤에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서 자, 여기서 올라가려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봉이 나오고 요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요 자리를 지켰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요 자리. 자, 들어갔는데 여기서 개바락 나왔네요. 자, 개바락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간다. 지금 현재 이것이 현재 대형주들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종목들에 나오고 있는 패턴들인데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용 잔고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세력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기관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이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상당히 변칙적인 운용 그리고 그야말로 상식을 깨는 진짜 바닥인데 바닥에서 지하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형주 같은 경우 대형주 전고점에서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전고점에서 30%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끌었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한 9개월, 10개월, 11개월 줄줄 끌었습니다. 왜? 신용 3개월 해가지고 곱하기 3에서 9개월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그 신용 물량 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고점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하실을 만든 다음에 30% 이하로 거기서 30%를 더 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죠? 담보 비율을 못 맞추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안 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그 종목들이 이제 떨어졌었고 실제로 2023년도에 우리가 유망하다고 봤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갔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종목 매수를 위해서는 예산을 정한다. 자, 종목 매수를 위한 예산을 정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단기 투자 그걸 위해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위해 가지고서는 500만 원 아니면은 뭐 3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산다. 아니면은 단타를 위한 그 예산을 300만 원짜리 3개를 가지고 쪼개고 예비로 300만 원짜리 3개 곱하기 3개 하고서는 100만 원 예비금 이런 식으로 둔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상당히 짧게 해가지고서는 작게 놓고 빼고 그러고서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대형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대형 종목으로 갈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에 들어갈 때 자기 예산에서 몇 %씩 쪼개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정해야 되는 거고 얼마 이상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액 같은 경우에는 단타 위주로 해가지고서 가는데 자 여기서 가는 것도 좋은데 소액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손실이 적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큰 돈이 있다. 만약에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있다. 그랬을 때는 그냥 뭐 그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 20분의 1 정도, 5%. 그 정도만 해가지고선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소액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금액의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금액 이상으로 갈 때, 자 여러분들이 2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 그것도 분할 개수를 다 정해가지고서는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비중이 크게 내가 들고 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매도를 한꺼번에 떨어내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 투자 원칙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큰 두 개의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분할 매도를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첫째는 분할 매도를 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수수료 절감. 첫째로는 이게 첫째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분도 역시 나오죠. 현재는 그래도 좋아져 가지고서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이 작년 같은 경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은 22%의 요 소득세를 내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 미국인들, 즉, 우리의 독수리 여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S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과표를 매겨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 즉,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에버리징 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손실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매도를 그다음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익을 봐가면서 그리고 적정 수준의 이익이란 게 있죠.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분할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익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물타기,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그 전략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별 리포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는 10분에게만 저희가 이 PDF 자료를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AI 섹터와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전기차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까지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김성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은 석유와 해운, 선박, AI의 자두마차를 달리고 있고요.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부분의 성장세를 눈여겨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